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정준환의 부동산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코로나19 관련된 부동산 인생극장 영상에서는요, 코로나 여파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어떻게 미칠지, 아니면 또 단기적인 조정이 될지 반등이 될지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코로나19와 또 각종 부동산 규제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재 동향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220 대책, 또 코로나19 현재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버티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일부 기업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축 공급에 대한 부족이 더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했다,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A급 입지라든가 또 B급이라든가 C급 입지, 신축과 구축, 대단지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뜨거운 매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연차가 낮은 신축급 아파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라든가 호가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인 상황이죠. 며칠 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했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걸 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상한제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정비조합들이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위해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국토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이제 주목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을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추측해보고 좋은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용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런 명언이 있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아보려면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를 좀 한번 돌아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최근에 메르스가 유행하던 2015년도를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가 15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는 감소하긴 했어요. 하지만 매매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또 전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을 이어갔었죠. 올 3월 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이런 전염병 사례가 경제에 끼치는 충격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죠. 이 보고서를 보면 사스와 신종플루는 다른 전염병보다는 전파력도 낮고 확산 기간도 짧은데 치사율은 높았습니다. 즉 당시에 이제 소비 심리를 위축한 것은 높은 치사율 때문이었었죠. 사스와 메르스 전후 한국 주요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각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충격이 있던 달을 기준으로 충격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심리의 척도를 볼 수 있는 소매 판매와 경기 동행 지수나 중소기업 체감 경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보통은 충격 이후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뒤에는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즉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서 경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시기가 1월 20일 이후였는데요, 한 달 뒤에는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었죠.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2월 29일에는 1일 추가 확진자 발생이 900명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는 1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좀 감소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방역도 강화하고 개개인의 모임도 다재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제 확산을 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숨겨진 확진자 급증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늦어도 상반기에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부동산 시장은 바로 반응할 것이고요. 앞서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보단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공포로 아파트 분양을 연기했던 현장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 시기에 대거 분양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싸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과도한 청약 과열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여야겠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청약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고 있죠. 그러면 수요층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서울의 전세 수요는 급증하는 그러한 부분에 비해서 전세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태죠. 이러한 상태 때문에 전세 시세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해볼 수 있고요. 앞으로 한동안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세가도 상승하고 또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 때문에 서울 내 입지가 좋은 곳들은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 이런 분들은 강남 신축 아파트를 이제 중심으로 더욱더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내 집 마련 못한 실수요자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아파트의 대체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지 규모는 조금 있는 신축 다세대로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 따른 상품에 따른 난극화는 심해지겠죠. 썸네일용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명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급락한 증시에도 불구하고 약 530억 원이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내용이, 남들이 욕심낼 때 공포심을 가지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는 욕심을 부려라.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좋은 거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가 10년, 20년 뒤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지 생각해보고 사라. 이런 투자 명언을 남겼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포감과 불안감이 극도로 치달을 때는 비로소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수요자라면 오히려 현 시점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지역이 있다면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꼭 끼고 중무장하고 현장에 가셔야겠죠. 오늘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